하이파이브 스페셜 메가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까지 한 분 더 오셔서 더욱 대화가 기대되는 자리인데요. 세 분의 게스트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하이파이브의 강영철 감독님, 이재인 배우님,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보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쳐야 될 것 같아요. 메가박스에 신기능이 생겼네요. 지금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까지 지금 카메라 통해서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니 저희가 오늘 표정 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우선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완성 맡은 배우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파이브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제인 씨와 또 감독님의 인연으로 GV에 참석하게 된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스캔들 감독이자 하이파이브 감독 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교차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하이파이브를 중심에 두고 당연히 강영철 감독님과 박보영 배우의 시작을 알린 한국 영화의 지금도 사랑받는 코미디 명작 과속 스캔들과도 교차점이 있고 또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하신 미지의 서울이라는 지금 한참 방영 중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작품들이 좀 크로스되는 이야기를 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를 좀 친근한 친구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매력의 아주 귀여운 초능력 영화 하이파이브 지금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 박보영 배우님부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GV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형 히어로라는 소재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반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인 씨처럼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또 메인이 되는 작품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코더 씬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예고편 하이라이트에서 이미 저항 없이 터지고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시종일관 너무너무 웃음을 터지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예고편을 보실 때는 그 리코더 씬에서 가장 큰 웃음이 터졌다. 근데 일부만 사실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영화 보시면서 의외로 이 장면이 가장 웃기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사실 미란 언니 나오는 씬과 그리고 숨겨뒀던 힘의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나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감독님이 웃으라고 만든 장면에서는 다 웃었던 것 같아요. 의도대로 웃어주는 관객이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관객일 텐데 박보영님 정말 반가운 관객 1호로서 또 이 작품을 봐주셨군요. 과속 스캔들로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2008년작이네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함께 작업하실 때 기억을 더듬거나 혹은 이후에 나온 강영철 감독님의 연출작들을 쭉 보시면서 강영철 감독의 특장점이 이런 거지라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잘 알고 계실 테니 작업한 동료로서 이번 영화에서는 그 장점이 좀 어떤 식으로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강철 감독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비디오 가게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가게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비디오들은 진정성과
또 까먹을까봐 적었는데요. 메모를 아주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진정성과 부끄러움이 없는 비디오 가게를 꾸리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비디오들 안에는 웃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웃음이 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작품이 그러했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 장점이 제일 크게 발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인걸 완서 제인 배우는 최근 배우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CG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괴력을 발휘하는 초능력자라는 설정 때문에 와이어에도 매달리고 뭔가 배경이 없는 화면에서도 상상하면서 연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 스크린 앞에서, 그린 스크린 앞에서의 경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그린 스크린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사실 연기라는 게 현실에서 내 현실이나 내 삶 속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상상에서 가져오는 게 항상 더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마 연기를 하면 살인마가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히어로 연기를 할 때 뭔가 히어로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완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약간 MBTI N이 되어서 그 완서의 삶이 어땠을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완서가 또 박보영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여러 가지가 겹쳐요. 물론 지금 미지의 서울에서 같은 역을 연기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괴력을 지닌 여자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또 박보영 배우의 많은 훌륭한 필모그래피 드라마 필모 중에 또 힘센 여자 도봉순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봉순을 연기했던 경험을 생각할 때 이런 과정은 참 궁금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인 배우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좀 궁금했던 장면이 근데 사실 다 너무 궁금했었던 게 왜냐면 저는 제가 힘이 센 거여서 와이어를 제가 타진 않고 상대방들이 다 탔거든요. 그냥 제가 주먹을 내지르기만 하면 상대방들이 다 날아가는 거라서 고생을 사실 상대 배우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이파이브를 보면서 그 야쿠르트 카트 타고 가는 씬들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제가 예전에는 한번 이제 달리는 거는 그 러닝머신 위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고 근데 다 같이 타서 카트로 저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정말 긴 씬이잖아요. 그건 사실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서로 날아가는 정도가 만화처럼 날아가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돌리신 건지 아니면 빨리 감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이런 이재인 배우가 답변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촬영하셨어요? 야쿠르트 카트 장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말 영업 비밀인가요? 적당히 해보세요. 적당히 제가 정도를 잘 맞춰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트레드밀을 많이 러닝머신을 많이 썼는데 초록색 칠된 러닝머신 위에서 카트를 잡고 열심히 달렸고 이제 꺾고 이런 거는 앞에서 강풍기. 그쵸, 강풍기와 위에 타 계시는 배우분들의 연기로 어떻게 그렇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업 비밀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지켜드릴까요? 마지막에 뭐 쏘고 날아다니는 장면들은 어떻게 찍으셨을지 각자 영화를 보고 상상하시는 걸로 맡겨두겠습니다.
이재인 배우가 연기한 완성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죠. 너무 영락없이 맑고 예쁘고 명랑한 소녀같이 보이다가도 순간순간 아버지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초능력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속 깊은 감정을 내비칠 줄 아는 순간의 감성적인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이재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서의 감성적인 면을 잘 발휘하고 싶었던 것도 이 영화의 초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영화 속에서 이제 감정 연기하고 막 눈물 흘리는 장면도 있고 한데 완서의 감성적인 면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 잘 못 맞추고 혼자 신나가지고 막 혼자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아저씨 귀찮아하는데 막 치킨 먹어달라고 자꾸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좀 어려 보이고 그 왜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갑자기 나만 너무 신났나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 보니까 이게 사회 경험이 조금 적은 친구인데 이제 괜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친구 없음의 에너지가 약간 완서의 감정적인 부분이 제일 잘 보이는 거였나? 라고 저는 영화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GV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또 영화를 또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가. 영화 보시면서 뭐 전부 캐치하신 부분이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애착 알람이 또 이럴 때 좋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이재인 배우가 방금 언급한 완서의 감정적인 면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강영철 감독님이 이재인 배우의 오디션 대본을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의 변희봉 선생님이 연기하신 대사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극중에서 그 안정 배우와 둘이 말을 주고받는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중학생이 말투가 왜 그러지? 했던 것 중에 이제 할아버지 말 배울 때 할아버지 손에 커서 그렇다. 이제 제 그 완서의 말투가 좀 독특한 요새 아이들 같지 않고 그런 설정을 좀 주었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할아버지 말투를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완서에게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떤 말투였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에서 누구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변희봉 선생님 같은 분이셨겠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연구에서 변희봉 선생님이 연기하실 때 그 역할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굉장히 너무 찰떡처럼 오디션 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편으로는 또 그 자리에서 이재인 배우는 발차기까지 선보여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변희봉과 무술소녀를 오가는 아주 험난한 오디션이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면 박보영 배우의 첫 오디션 기억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수 스캔들 처음에 오디션 보실 때 혹은 감독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상황이 기억나세요? 저는 한 몇 번 보셨을까? 4번 정도? 계속 다시 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다시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메이크업도 하고 와봐라 이런 것도 하고 맨 얼굴로 또 보시고 그리고 대본을 사실 제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서 그 아빠의 그런 상황만 주어지고 미혼모이고 약간 아빠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해서 그냥 즉흥 연기도 시켜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래를 해야 했어서 노래방을 갔어요. 그냥 할 줄 아니? 이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바로 PD님한테 여기 근처에 노래방이 하더니 이제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가서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노래를 다 해봤던 한 진짜 꽤 많이 봤어요 오디션. N차로 봤습니다. 그 대사를 만들어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가수 스캔들의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박보영 배우 때문에 대사가 바뀐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원래 대본을 사실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아빠랑 그러니까 차태현 배우
배우랑 맞아요, 둘이 맞아요. 붙어 있을 때 나 지금 여기 눈도 있고 아빠가 준 입도 있고 아, 예. 내가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는 대사를 그 사람의 기억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저희 예. 엄청난 몇 개 정정하겠습니다. 그 오디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봤던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보영 배우가 확정이 된 이후에 더 한 번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신인 감독이었고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신인 배우였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대한 불신도 있었고, 뭐 관계자분들이나.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박보영 배우가 하고 싶어서 이 배우가 이 역할에 맞습니다를 증명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노래방은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랬죠. 거기 제작자 앞에서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같이 가기로 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대사는 이제 박보영 배우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쓰긴 했으나 박보영이라는 이 역할의 주인이 나타나면서 그녀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이제 같이 썼다고 볼 수도 무방한 거였죠. 그러니까 박보영으로부터 태어난 감정의 그 대사는 이제 그렇죠. 뿐만 아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박보영으로부터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니다. 그걸 저 녹여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다시 하이파이브로 넘어오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이지만 완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완서라는 캐릭터가 사실 지금 우리가 언급한 바소 스캔들의 박보영 배우가 연기한 황정남, 황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있었죠. 그 역할과도 닮아있고, 또 강영철 감독의 전작들을 쭉 생각해보면 써니의 나미, 신은경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 그리고 스윙키즈에서 박혜수 배우가 연기했던 판매까지 좀 이어지는 결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냥 저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 소녀들은 지금 세상과 불화가 있어요. 뭔가 잘 섞이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기죽지 않는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해낸다. 동료들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캐릭터에 관심이 좀 직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시는 편인지 아니면 호감의 근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선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소녀는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소녀라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공통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같아요. 남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남녀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그 캐릭터를 영화에 꼭 주체적인 인물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 그러니까 첫 영화 때 이제 보영 씨가 연기한 황정남 캐릭터도 그 나이 또래 그 여배우가 해야 될 역할이었고 그 다음 영화에는 나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완서 이재인 씨가 연기한 그 역할도 그렇게 됐고 하다 보니 이렇게 결이 이어졌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심지가 굉장히 굳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누구를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만은 제가 느끼는 어떤 주파수에서 박보영 배우는 저만의 주파수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누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외모로는 이게 말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박보영 배우한테 늘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당신 누나 같은 느낌이 있다. 뭐 아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심지가 굳고 좀 위지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늘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 영화에 굉장히 영감을 주고 캐릭터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배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인 배우도 그런 면에서 좀 심지가 굳어 보이는 이런 면 때문에 또 만나게 되신 게 아닌가 싶지만 또 이재인 배우를 누나 같다고 하실 수는 없을 테니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분이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유미지, 유미래 두 역할을 하고 있고 1인 2역인 거죠. 쌍둥이 자매라는 설정상 박보영 배우의 경우에는 그 쌍둥이가 또 각자의 인생을 바꿔 산다라는 설정 때문에 1인 4역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재인 배우는 이전에 사과라는
영화에서 금화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것의 존재로 또 1인 2역을 앞서서 경험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어떻게 보면 물론 완서라는 한 사람이지만 나인걸이라는 캐릭터와 아주 느슨한 1인 2역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 맘대로 안 되는 몸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괴로웠지만 이식을 받기 전 완서와 그러니까 이식을 받은 버전 2의 완서가 있는 거죠. 두 분이 생각하시는 1인 2역 연기만의 재미나 매력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또 최근에 각자 또 연기하셨을 테니까 아직 많이 기억에 남는 재미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는 너무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부딪혀보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의 한계를. 뭔가 좀 그러면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배우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꿈꾸는 어쩌면 되게 욕심을 한 번쯤은 부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그 한계를 드라마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채로 빠져서 보고 있죠. 이재현 배우는 어떤 매력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운이 좋게도 1인 2역을 벌써 두 번째 해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역할을 해볼수록 행복한 게 배우인데 한 작품에서 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성비가 좋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완서랑 나인걸이 약간 1인 2역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히어로라는 존재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나를 깨고 나가야만 어떤 다른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초능력자가 아니고 히어로로서 거듭나는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었고 그런 약간 미묘하지만 어떻게 성장을 한 건가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영철 감독의 작품에서 그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추의 역할을 아주 어린 나이에 해내야 했다라는 점인데 하이파이브에서 연기한 이재인 배우의 나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그리고 촬영 당시 과속 스캔들을 찍을 때는 정말 갓 20대가 됐던 지금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린 박보영 배우가 그 역할을 해냈던 셈인 건데 저는 선배 배우가 후배 배우를 볼 때 물론 각각 다른 연기를 펼치는 좋은 동료로서의 개성들이 각각 있지만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책으로서의 책임감을 한편 공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안팎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혹은 나는 이랬는데 어떨까 하는 공감의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용 배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 배우로서 혹은 20대를 먼저 통과했던 배우로서 어떤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셨나요? 일단 제가 제인 배우를 보면서 어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기자님이 그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햇살 같은 히어로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햇살처럼 눈부시고 싱그럽지만 그 꼭 필요한 해처럼 너무 단단한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메인 주연의 롤을 하면 책임감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나중에 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부담감으로 되면 보여야 할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인 씨도 지금 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것들은 뭐 드라마도 포함한 작품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각자의 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정말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연이고 롤이 크지만
그래도 이건 모두가 다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은 갖되 부담감은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배우가 되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끄러우실 테니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사실 같은 작품에서 만났지만 지금 그 작품의 특성상 작품 안에서는 함께 연기를 진하게 나눌 기회가 사실은 미제서울에서 없었지만 두 분이 언젠가 한 프레임 안에서 담기는 모습을 또 기분 좋게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동료들이 사실 업계에 많이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사실 대놓고 하긴 좀 쑥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재인 배우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박보영 배우께서 들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강영철 감독님께는 오늘 또 박보영 배우가 자리하셨기 때문인지 저는 과속 스캔들과 연관성을 또 이 영화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아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두 영화의 공통점 중에는 아빠와 딸의 서사가 도드라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양상의 아빠죠. 과속 스캔들의 아빠는 난 너를 원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빠고 아주 철없는 아빠고 여기에서는 내가 아빠를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가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한 아버지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과속 스캔들과 이 영화 모두에 황기동이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한다라는 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너무 과속 스캔들이 유독 생각이 나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장기이식이라는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에게 능력이 이식되는 것처럼 강영철 감독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식이 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첫 장편 연출작에서 그렇게 이식된 부분이 많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영화를 이제 그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신인 감독이지 첫 영화니까 신인 감독이죠 당연히 그게 뭐 흥행이 될까 뭐 이런 생각 못했죠 당연히. 그 제가 만든 영화가 스크린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 이걸 볼까 라는 게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다만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감독으로서 이 영화 재밌다 즐거울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배우들이 이제 이 영화를 허락하고 같이 하기로 배우들이 한 컷 한 컷 찍어나가고 그 찍은 것을 편집하고 할 때마다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완성해서 만든 게. 근데 이제 세상에 저 스크린에 이제 걸리기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 관객분들 만나서 이제 평가받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뭐 지금도 즐겨 보시겠지만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확인받은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차태현 씨, 박보영 씨, 영화석 형분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 장면. 그게 저는 늘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확신을 받았고 관객들로부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그림이 저에게 그 앙상블, 세 명의 앙상블이 저에게 확신을 줬고 그 이후에 만드는 영화들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계속 어떤 그 앙상블이 만들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주신 거죠. 저에게 재밌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걸 주셨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계신 박보영 배우가 있었고 저에게 뭐가 이식됐냐면은 저에게는 박보영 배우가 이식이 됐어요. 예. 그래서 느끼셨던 게 왜 그랬냐면은 저에게 박보영 배우가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제인 양에게 그런 디렉션을 줄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냥 단 한 사람의 제 이름 석자를 가진 개인이 아니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제 안에는 제 뒤에는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저와 같이 이재인 양에게 디렉션을 주고 저와 같이 이 글을 이재인을 만드는 글을 써준 작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열심히 글을 좋은 글을 써서 보영 씨에게 줄 때는 또 이재인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서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야 할 일도 없어야 될 뿐더러 장기는 서로 나눌 수 없지만 어떤 생각과 감정과 사랑을 나누는 동료로서 또 세 분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캐스팅 단계에서 배우들의 조화를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게 감독님 영화를 앙상블 영화라고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전에는 머릿속에서 이 배우와 이 배우가 쉽게 연결되지 않았던 배우들인데 이 앙상블을 통해서 항상 굉장히 멋진 하모니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강영철 감독님 연출적인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어울릴까 싶었던 배우들이 한 자리에서 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재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캐스팅을 떠올리시는 편이세요? 첫 번째 글을 쓸 때 이렇게 다 정해놓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법대로 쓴다기보다 작법은 이미 좀 체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백지에 인물들을 풀어놓고 이제 큰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영화의 톤앤 매너나 뭐 주제의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쓰는데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인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 손가락이 그냥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오래 그런 이제 고난의 과정을 겪다 보면 이제 글이 완성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인물들은 좀 비교적 살아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제가 많이 관여하지 않고 제가 신으로서 어떤 창조자로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들의 관찰자로서 관객으로서 접근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영화의 주체는 이 안에 살아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캐스팅의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인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들이 어울리는 사람이 감독은 글에서 쓴 글에서 이 스크립에서 영화를 먼저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어느 배우가 들어와서 역할을 주인이라고 역할을 채가요. 그런데 동시에 또 저런 사람이 약간 삐딱한 게 있어가지고 이 배우는 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개런티에서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 배우를 이쪽에 옮겨주고 싶다. 그리고 배우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역할에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 예술가들은 그런데 늘 갈증이 있거든요. 그 사석에서 만나고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게 또 이런 저 같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잘 매치를 되는 게 배우들의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강영철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너무나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답변처럼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미디 영화 혹은 코미디 요소가 짙은 영화를 볼 때 관객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끼죠. 슬랩스틱 장면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풍성한 대사의 말맛을 통해서 느끼는 재미도 있을 텐데 정말 그 시원한 웃음을 우리나라 극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그렇다면 만드는 사람들한테 코미디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과정이 즐거워야 이 웃음이 그대로 영화에 묻어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만드는 분들도 항상 너무 재밌게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코미디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코미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세 분의 답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웃는 걸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진지하게 리코더도 진지하게 부르고 치킨집에서 이름도 진지하게 지었는데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웃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미디 영화라는 건 진짜 영화관에서 볼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구나 라고 느꼈고 만드는 사람도 정말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이 웃는 소리 들을 때 제일 재밌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 만들어 놓은 이후의 즐거움이 아주 크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이렇게 좀 공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코미디여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막 더 내다가 즐거워지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미디 연기를 할 때 그 리코더를 되게 진지하게 했다는 것처럼 저희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웃기게 나오는 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할 나위 없이 너무 진지하게 할 때도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선배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출하는 연출자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우린 다 광대다.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그 봐주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우리가 그거에 또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실 때 재밌겠지?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봐주실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웃음이 터지느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같이 하는 배우나 스태프들이 웃음을 못 참아서 NG가 나게 되면 이거 좀 재밌게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봐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저 고영 씨랑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저희도 좀 즐겨야 되잖아요. 예, 좀 재밌는 영화에서 우선 코미디 영화가 가장 저도 선호하고 좋은 점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글 쓸 때 제가 쓰다가 혼자 제 바보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특거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쓴 글 가지고 제가 혼자 상상하면서 있고, 그 제가 만약 공포 영화나 막 그 잔인한 영화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밤에 어두운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지만 코미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이고, 현장에서도 어떤 장면을 찍고 재밌는 장면을 찍고 컷 했는데 다 함께 이렇게 웃을 때, 거기 현장은 저희들에게 이제 직장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다 함께 웃고 하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저희 만드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준비된 수량만큼 오늘 세 분이 직접 사인하신 엽서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마이크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줄에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이쪽입니다. 중앙열이요. 네. 네, 박보영 배우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출연자는 아니지만 동료 배우로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역할은 해보고 싶다, 혹은 이 감정선이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란 언니 역할이요. 완선은 제인 씨가 또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뭐 미란 언니도 정말 완벽하게 해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미란 언니 같은 캐릭터도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보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예뻐지는 게 초능력이라나요? 이러면서 해보는 것도 되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그 남분들이 어쩔 수 없이 키스신을 할 때가 제일 제 예상치 못한 네, 그런 즐거움을 줬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뭐 많이 부딪히시죠? 입술도 부딪히고 손도 부딪히고 네네. 여러 가지로 부딪히십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손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 제가 굉장히 힘겨워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손 부탁 드신 관객분 마이크 드립니다. 회색 티셔츠 입고 계시죠?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저는 이런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이유가 세계를 구하고 막 거대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그런 게 좀 대의가 아니더라도 그게 그냥 옳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하이파이브는 그게 더 와닿았던 게
각각 한 명의 능력도 크긴 하지만 이 5명이 합쳐졌을 때 제일 이제 큰 능력으로 그 빌런을 처단하는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형 히어로물은 어떤 거고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지. 제가 뭐 감히 뭐 한국형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 뭐 한국형이 이래야 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 뭐 우리나라긴 하지만은 다만 이제 어느 영화관 간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는 초능력자에 관련된 초능력자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초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현실에 발을 많이 붙이고 있는 인물들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얘기는 즉 어떤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 인물들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그 빌런은 비상식적이어야 한다? 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상식이 무엇일까? 이들에게 생각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이 영화는 이제 막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소소하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유머와 그들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이들이 뭐 이게 만약에 뭐 10시간짜리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뭐 이들이 더 개화하고 해서 나중에 뭐 날아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냥 우리 이웃에서 이 인물이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원래 한 몸에서 6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근데 각자 각 개인이 따로 가졌지만 다시 이들이 각 객체가 손을 잡아서 하나의 힘을 발휘했을 때 한마음이 되고 좋은 쪽으로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상식과 더불어서 좀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자 자기에게 생긴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기도 하고 동료들을 믿어야 하는 팀 하이파이브가 있고 또 믿음을 완전히 그릇된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의 존재가 영춘으로도 대척점에 있는 것 같고 상식과 믿음에 기초한 캐릭터와 영화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사이드 쪽에 관객분께 드릴게요. 하나, 둘, 셋, 5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네, 마이크 드립니다. 잘해주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감정보다는 질문으로 질문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형 히어로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남자 배우 두 분이서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인데 슬램덩크의 그 하이파이브 장면을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장면을 처음부터 의도하신 건지가 좀 들어가기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이파이브라는 제목을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뭘로 졌지 하다가 그 있잖아요 영어로 5명이 하이 하는 거를 하이파이브다 이렇게 글 다시 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럼 이걸로 제목을 한번 해볼까? 초고 쓸 때 그래가지고 각색을 좀 고치면서 그 장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하이파이브를 중간중간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하이파이브 실제로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둘이 무언가를 맨날 티격하던 둘이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장면을 제가 늘 재밌게 보던 만화 책에서 그 인상 깊게 보던 샷을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마주였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강백호와 서태웅의 화학 장면이기도 하죠.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지목은 이재훈 배우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어디로 갈까요? 한 분씩 다 시련 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 이름 들고 계신 네, 제인이라는 이름 스케치북에 들고 계신 관객분 중앙편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최근에 제인 배우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완서와 영춘이 엄청나게 전투를 하고 나서 완서가 이렇게 머리를 쓱 넘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완서가 히어로와 1인 2역을 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완서가 진짜 히어로가 됐구나. 완서가 굉장히 능글맞아졌다라고 그 부분이 완서의 킥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전 작품에서도 제인 배우가 뭐 캐릭터성에 있어서 애드립을 추가한 장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런 장면 외에도 제인 배우가 애드립을 넣어서 완서를 완성하는데 기여한 장면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제가 머리 넘기는 거 제가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거 맞죠? 맞아요. 제인 양이 머리 넘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 인터뷰 하고서 지금 후 확인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인이 제가 아니 제가 좀 멋쟁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한 선택이긴 한데 저 또 나름 이제 히어로 영화 찍는다 막 신난다 하는데 이게 변신도 좀 하고 싶잖아요. 똘똘이도 입고 싶은데 똘똘이 대신 태권도복도 입었고 그런 김에 이제 자꾸 딴 분장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축축 처져서 이제 멋쟁이 올백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변신 장면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뭐였지? 제가 근데 그거 외에는 하이파이브에서 사실 애드립을 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막 다 짜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획을 매우 짜서 연기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제 열심히 따르면서 이제 계획을 열심히 짜서 들어갔는데 딱 하나 욕심내본 게 변신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재미라는 것도 연기의 재미겠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걸 정확하게 해내는 쾌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배우에게 양쪽으로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질문은 박보영 배우께 지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저 뒤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 후레쉬 이렇게 하고 계시는 양손을 이렇게 네, 양손을 네. 얹어 네. 처음에 장기 기증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약간 자살이라고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약간 프리퀄이나 아니면 좀 후속편을 염두해두고 좀 이런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 배우들한테는 좀 요 전 캐릭터에 대한 신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예, 저 박보영 배우한테 하는 사연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박보영 배우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이파이브 지분이 지금 아, 네. 그럼 대답하십시오. 예, 알겠어요. 프리퀄 처음에 이제 이 대본을 쓴 지가 꽤 됐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막 큰 세계관 한번 만들어보고 상상을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는 미스터리하게 좀 주고 싶었고 이거 이렇게 아주 길게 얘기하자면 밤샐 수 있는 얘기인데 이 고대로부터 어느 빨리 할게요. 무대 어느 벽화에서부터 우리 뭐 석기 시대에 뭐 이렇게 벽화 같은데 무슨 이렇게 그림도 있고 막 그런 거 교과서에서 막 보고 그랬었죠. 약간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문신의 문양이 있었는데 그게 기록돼 있었고 그 완전체 문신을 얻은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힘을 얻은 자가 어떤 시대에는 선한 사람이 얻으면 신 혹은 천사로서 기록되었고 악한 자가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얻었을 때는 악마로 묘사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박물관 가보면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로마 뭐 북유럽 신화에서 있던 우리 그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인물들이 사실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그들에게 숨겨진 문신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문신이 그 사람을 타고 시대를 건너 오랜 세월을 지나와서 뭐 진시황푸 갔다가 뭐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한국까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왔었고 그 인물이 어떤 이유로 우리 영화 시작할 때 그 인물이 어떤 이유로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 6명에게 이식이 되었다라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미스터리하게. 그래서 영화의 톤앤면으로 처음에는 약간 미스터리, 느와르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코미디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언가를 제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강영철 감독님이 고대로부터라고 얘기 꺼내시자마자 이재윤 배우가 제 옆에서 외마디로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프리퀄이라든지 속편이라든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더 잘 아시다시피 흥행에 이 모든 것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해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해리포터 꼭 하십시오. 되실 수 있고요. 네. 아직 하이파이브 보시지 않은 주변 분들에게 제인 배우 해리포터 만들기 운동에 다들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강영철 감독님께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박보영 배우께 질문하실 분. 저 안쪽에 계신 프레쉬 드신 분 있죠? 예, 그분 방금 붙여주시고. 보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하기 앞서 최근에 좀 팬미팅 같은 거 해주시고 저번에 갖고 왔었는데 오늘 GV도 와주시고 팬분들이랑 소소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자면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너무 몰입하면서 봤는데 혹시 보영 배우님도 좀 관람객 입장으로서 그 작중에 나오는 총력을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정말로 그냥 영화 딱 처음 봤을 때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을 튕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와가지고 계속 잠깐만 이거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되게 그분의 그 시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시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 캐릭터가 본 그 시야가 한 번도 안 나와서 사실 어떤 식으로 그 눈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근데? 영화 비밀.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러라고 그러려면 이제 영화 너무 많은 영화도 제작비가 잘 드나요? 영화도 잘 돼야 네, 전문용어로 POV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아마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 박보영 배우와 만나서 강영철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뭔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을 만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쪽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맨 뒤에서 프레쉬 켜고 계신 분, 네, 프레쉬로 하는 게 맞나요? 뭐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재인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 액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영화가 너무 가혹해 보일까봐. 제가 사실 체력이 정말 안 좋아요. 저는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재능은 있는데 약간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 모든 것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서 처음부터 이 영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술 감독님과 함께 이 산을 뛰어올랐다는 일화가 유명한데 그게 뛰어오르기만 한 건 아니고요. 뛰어오르다가 이제 막 토하고 막 울고 저 안 할래요 이러다가 잡혀가서 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완서니까 근데 그게 제일 힘나는 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하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걸 동시에 이제 태권도 훈련을 했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체력이 안 돼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딱 하고서 안 일어나져가지고 그 상태로 바닥에 엎어진 채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 상태로 이러고 보니까 그 무술 감독님이 T이셨어요. MBTI가 일단 일어나서 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웃겼던 거 같아요. 웃긴데 이게 힘들고 뭐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영세님의 다 울었니 그럼 할 일을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셨어서 느낌이셨어서 저도 너무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연찮게 운동 경기하는 씬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방금 언급하신 라켓소년단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배드민턴 유망주였고 또 지금 미지의 서울에서는 끝내 그 꿈을
조금이 좌절되긴 했지만 육상을 한다라는 설정이 있고 이 영화도 태권도를 한다라는 설정이 있고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작품만 몰리게 될까? 그리고 지금 생각난 것은 산을 뛰어올라가는 훈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지의 서울에 산에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화장실 중에 그것도 실제로 다 올라가서 찍으신 거죠? 그래도 다행히 그거는 차 태워다 주셨어요. 산에 올라갈 수 있게. 제가 듣기로는 진짜 고생해서 올라갔다고 막 감독님이 엄청 고생했다고 애기들이 막 그러셨는데 고생을 했는데 이게 그때가 11월이었어요. 촬영이. 근데 이제 여름 배경이니까 산 정상이 좀 추웠긴 했는데 덕분에 붓기 빠져서 잘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미지의 서울 그 장면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이쪽 사이드에 지금 아이패드 들고 계신 관객분 있으시죠? 네,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하이파이브에서 연기하신 역할과 박보영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두 캐릭터를 만약 두 배우님께서 바꿔서 연기한다면은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낼지 그냥 한 번씩만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인 배우가 성인의 유미지 유미래를 연기하고 네네. 박보영 배우가 하이파이브의 완서를 연기한다면 어땠을까를 물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이 시끄러운 친구보다 더 완서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완서에는 정말 제격이어서 사실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정말로 너무 제가 봤을 때 완서로서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네, 제 얼굴 저는 이제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나이는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나중에 완서가 조금 뭔가 잘하고 나서의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면 또 그때는 또 제가 한번 줄 서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보영 배우님은 온통 관심이 라미란 배우가 했던 역할에 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혹시 정말 완서가 나중에 잘하게 된다면 또 카메오로 뭔가 등장을 기대해 봄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프리퀄이나 뭔가를 이제 좀 잘 돼서 하면 또 조그만한 역할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니 근데 여러분도 좀 보시다시피 지금 뒤에 큰 화면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보영 배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대뜸 한 얘기인데 가족 스캔들 보충 촬영해도 되겠는데 라고 했거든요. 이해를 하셨네요. 네. 옆에서 저도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같은 생각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이재인 배우 미래와 미치의 어린 시절 연기하긴 했지만 성인을 연기한다면 또 어떤 느낌일까요? 네, 제가 감히 근데 저 고등학생 미지 미래도 사실 배우님이 하셔도 그냥 하셨을 텐데 제가 배우님 아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처음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캐스팅이 저요? 이랬거든요. 감독님이 1인 2역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생으로 좀 어린데다가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제인이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저야 미지랑 미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성인 파트를 안 읽어봤거든요, 대본을. 제가 미래를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 말고. 이제 제 성인 버전의 미래 세상을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제 부분만 읽고 드라마에서 처음 봤는데 사실 요즘 매일매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주말마다 보고 맨날 울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모른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러고 있어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저희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요.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 듣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이재인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GV라는 자리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한테 뭐가 궁금하신지 들어보실 수 있고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개그 욕심이 요즘 좀 더해서 좀 너무 개그만 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영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 팬이고 좋아하는 이제 저 미지의 도영 언니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아주 운이 좋게 저의 또 다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강철 감독님과 또 지금 또 저희 아역 부분을 하고 계신 또 제인 배우랑 인연으로 이렇게 GV를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이파이브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또 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GV가 릴레이처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계시는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찍어주신 만큼 열심히 많은 곳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영화에 대한 소감도 같이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이파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가득 메워주시고 오랜만에 그 박보영 배우와 같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요새 뭐 한국 영화도 그렇고 극장도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여기 계신 두 배우를 한 스크린에서 한 작품에 담는 영화 언젠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극장이 계속 살아있어야 하고 한국 영화가 계속 잘 돼야 됩니다. 관객분들이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언급한 미지의 서울 대사 참 좋죠. 저도 아침마다 이 대사 요즘 생각하게 되던데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대사가 나옵니다. 하이파이브의 인물들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대사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하이파이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역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관객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